네, 한 주 동안 마음 편히 잘 계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발표가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합격자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아쉽게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음 시험 이제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수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점수를 보고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제 다음 2차 강좌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합격자 답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복귀 답안 이걸 가지고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30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내주신 분 점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좀 늦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몇 명 뽑았나요? 37명 뽑았습니다. 37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많이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 아쉽게 3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7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13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한 100명 또는 몇 명 뽑을까요? 최저가 우리가 9명 뽑았죠, 그렇죠? 요 사이에서 이제 9명 이하로는 뭐 뽑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분명히 이 안에 다 번호가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이제 합격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론 뭐 37명 뽑았지만 그 동안에서 이제 6년이 됐네요. 이제 5년에서 6년 이제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3.5%가 붙었습니다. 이제 이번 회차가 우리 시험본 우리 이제 응시자 중에 가장 많은 드디어 이제 1000명이 넣었습니다. 1056명이 시험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게 응시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소방기술사더라고요. 안전보다 더 많은 응시생이. 소방이 그렇게 많이, 물론 소방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소방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100명인가요? 1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56명, 그 다음에 건축시공, 그 다음에 토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56명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37명 해서 이제 전체 3.5%의 비율이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분포를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그래프도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쪽 기준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첫 번째 강의할 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부 개정 뭐 2018년도부터 19년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이제 점점 이제 안전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되겠다. 또 강조가 많이 되니까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보시면 그 전에는 이제 뭐 10%, 11%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 해에 뭐 228명 이때 이제 막 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뽑는 인원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3%.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뽑은 게 첫 시험이 48명, 29명, 37명 전체 114명을 뽑았습니다. 114명. 올해. 그럼 이제 전체 보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때 이제 21년도 61명을 뽑았습니다. 60명.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60명. 그래서 61명을 이제 뽑은 거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2.7% 61명을 뽑은 이후로는 가장 작은 인원이 이번에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인원이 실제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분명히 좀 더 뽑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7명.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왜? 첫 시험에 110명을 뽑았고 그다음에 9명, 10명 해서 1%대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전체로 보면 작년이 지금보다 더 뽑았다. 5.4%대 한 1% 이상이
작년에 훨씬 더 많이 뽑았습니다. 왜? 110명을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111명 뽑았습니다. 그때 17% 뽑았네. 17%. 그러면 다음 시험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 기술사도 뭐 10% 이상 뽑는 기술사 시험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충격 받으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신데 시험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렇죠? 학원을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근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뭐만 해도 시험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차피 그런 분들은 어차피 또 몇 년이 있다 또 공부하십니다. 미련 때문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은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쉬시면 됩니다. 단 시험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 보셔야 된다. 그 정도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충격을 받으시고 뭐 1년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이 과연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시험이 떨어질까? 그러면 저는 100%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은 내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년에 100명 뽑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100명 때 시험 안 보고 꼭 9명, 10명 볼 때 시험 보시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렇다. 그래서 분명히 시험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많이 되고 적게 보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올해 분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3.9%라는 합격률이 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워낙 뭐 특수 상황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매스컴의 뭐 채점에 대한 비리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이 뽑다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좀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이 뽑을 거니까 좀 더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시면 뭐 110명 뽑았다가 110명 뽑을 때는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죠, 시험을. 그럼 또 적게 뽑으면 이제 줄다가, 그렇죠? 이때도 보시면 110명 뽑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9명, 이제 10명 뽑을 때 이제 늘어나다가 또 1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줍니다. 그렇죠? 또 이게 내 시험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줍니다. 또 이제 늘어나죠. 그렇죠?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이 항상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시험 보신 분들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 충분히 많이 뽑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요 이제 분포도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와 이제 같이 하면서 분명히 어떤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포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칠판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으로 한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고득점에 대한 점수를 제가 표시를 한 거고, 노란색은 그냥 우리 합격 점수 18점에서 뭐 19점 정도의 분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점수가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합격자, 저한테 합격되신 분들 보내주신 분들 점수 분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는 과연 이제 문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느냐를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보신 분 중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합격 점수 60점 이상 되는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제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문제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상당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강조한 키워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저도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 문제가 점수로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음 시험에 꼭 그런 키워드를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지어 이제 가장 많이 심지어 제가 이제 강조한 거 인간 행동 4가지 유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였죠? 뭐 산업 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충실하게 지금 보내주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 보내주신 분 중에 선택한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점 나왔는지 한번 여기서 만약에 쓰셨다면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아마 극과 극일 겁니다. 한 20점이 넘거나 아니면 12점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분 더 안 뽑으신 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답형 중에 가장 적게 선택한 문제가 이제 그 문제. 그다음에 뭐 16분 선택한 문제들이 좀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설용 재사용 가설 기자재 요 부분이 이제 좀 적게 이제 선택을 하죠. 아니죠? 20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게 보면 충격 소음이 28분 중에 20분이 전부 다 이제 18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 이제 점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가장 적은 점수가 물론 10점짜리도 있지만 12점이 대부분입니다. 12점. 문제 뭐냐면 이번 경우는 좀 정확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서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분명히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그런 비율보다는 이제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두리뭉실 이렇게 점수 준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떤 회차는 뭐 전체가 막 200점, 뭐 10분, 뭐 20분이 단답형에서 200점 넣는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제 강의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도 180점을 넘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렇죠?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전부 뭐 18점 이상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정확성에 따라서 분명히 답안이 틀리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재해방 4원칙을 제대로 쓰신 분은 15점 이상은 다 받으셨습니다. 여기 12점, 10점, 12점 받으신 분들은 재해방 4원칙을 다른 걸로 쓰신 분들입니다. 제가 답안을 복귀 답안을 보니까 100% 다른 걸 쓰신 분들은 12점, 11점 받으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다. 또 예를 들어서 충격 소음이 있습니다. 충격 소음에 이제 뭐 기준도 있고, 그렇죠? 강렬한 소음과 충격 소음을 이제 혼돈해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자, 강렬한 소음을 충격 소음으로 잘못 쓰신 분들 몇 점 나왔나요? 12점이 나왔습니다. 한번 물론 이제 조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12점이 나왔더라. 저한테 복귀 답안을 보내주신 분들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5점은 어떤 분들이 나왔을까요? 차라리 기준을 안 쓰신 분들이 오히려 15점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물론 안 보내줬으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어서 충격소음 작업입니다. 그렇죠? 작업을 물어봤지 기준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충격소음의 기준이 이 충격소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충격소음의 기준을 모른다라면 충격소음 작업에 대한 부분으로 전개한 분들이 훨씬 더 점수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충격소음, 강렬한 소음에 대한 기준을 잘못 쓰면 점수가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보면.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복귀 답안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복귀 답안 보내주신 분들은 한 7분, 8분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물론 이제 쓰신 게 저한테 노출시키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분명히 만약에 안 보내주시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면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56명 중에 제가 복귀 답안을 해서 분석한 거는 불과 7명에서 10명 미만이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1% 인원 가지고 전체를 판단을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정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이제 복귀 답안 안 보내주신 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제 얘기가 만약에 틀리면 한번 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선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제가 얘기한 이 충격 소음에 대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온 게 57%뭐 나온 게 이제 락볼트네요. 그렇죠? 락볼트 공법.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외였던 게 지금 가설 통로 사다리와 3종 시설물이 의외로 점수들이 이제 안 나오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3종 시설물은 이제 물론 11분이 이제 18점 이상을 받으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고만고만한 점수다. 단 이제 아예 점수를 못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몇 분 안 계시다라는. 그래서 이 12점과 18점의 차이는 정상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차이가 이제 가장 크다. 그래서 단답형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이제 175점 이렇게 받으셨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럼 이제 합격자 중에 160점대를 다 받으셨는데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160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1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여기 이제 몇 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21점 받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점 받으셨네. 나머지는 18점입니다. 대부분 이제 21점하고 18점의 차이, 물론 19점도 있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점수를 줬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자, 이제 서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도 보시면 많은 점수, 이제 노랗고 초록색이 있는 게 점수를 전체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 통계 목적은 한 분 선택하셨습니다. 딱 한 분. 나머지는 한 분도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죠? 강간 비계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렇죠? 5분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을 안 하셨다라는 거.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선택 비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강간 비계하고 시스템 비계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했지만 사실 벽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6문제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는 뭐 이제 실전 때 좀 많이 풀어봤거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을 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위험성 평가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는 뭐 올해 내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역시 거의 한 90%가 고득점을 받으신 항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역시 보시면 상당한 수, 즉 한 14% 정도, 14분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가장 낮은 점수가 물론 41점이 있지만 44점에서 50점 이상 점수를 위험성 평가는 다 받으셨습니다. 물론 뭐 전체 평균을 보면 이제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한 50% 정도가 45점 이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평균을 봐도 전체 평균이죠. 평균을 봐도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교육도 이제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점수가 적었다, 그렇죠? 5분밖에 높은 점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굴착공사 역시도 보시면 아예 낮은 점수는 뭐 40점, 41점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43점에서 그냥 웬만한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굴착공사 역시도 여러분과 많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풀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안전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다음 내년에는 기울기에 대한 변경이 있을 거다라고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변경될 사항까지 답안 쓰신 분들은 분명히 좀 좋은 점수를 분명히 받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뭐죠?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제가 이제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도 제가 워낙 이제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법 전체가 이제 다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확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서술이 좀 많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조립 해체 시 준수 사항이나 이거는 워낙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법 개정 사항이었죠. 그 전에 조립만 있었는데 해체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점검사항, 무너짐 방지 대책은 이거는 뭐 거의 매번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권상화 라이로프의 준수 사항에서 이제 법 조항이 이제 3가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뭐 30몇 점대는 없습니다. 대부분 40점 이상은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평균이 한 43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 전체 평균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의 점수는 물론 45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채점해 보면 43점 정도의 점수는 나름 괜찮은 점수 중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80점 뭐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뭐 합격자 중에도 있고요. 186점, 180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52점의 점수, 즉 50점 이상의 고득점 받으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점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 분포가 있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워낙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교육 똑같습니다. 굴착 똑같습니다. 시스템, 항발기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129회 여러분들이 129회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강의 자료에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129회는 워낙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분명히 풀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129회 문제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개정 예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교육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개정이 됐고 뭐 굴착은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출제가 이렇다. 그래서 나름 이제 중요하고 강조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 괜찮은 점수들은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이 다 선택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뭐죠? 굴착기 인양 작업입니다. 굴착기는 지난번 출제가 안 됐고 매번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근데 60점 이상도 16분이 이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30점대는 이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보면 시설물 안전법상의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법은 이번에 이제 정자기업 붕괴라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 붕괴에 대한 부분, 노후 교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가 강조를 이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굴착기에 이제 50점 뭐 높은 점수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뭐 사실 8분밖에 높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나름 이제 높은 점수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기를 해서 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39점에 대한 점수는 어떤 부분이라고요? 진단 보고서의 포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지 않으신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다라면 어떤 거죠? 이거와 관련된 차별 아이템, 공통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54점이냐, 45점이냐, 44점이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큰 차이가 아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고, 자,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옹벽이. 많이 안 나왔죠. 그렇죠? 그 전에 보강토 옹벽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옹벽을. 자, 옹벽 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 발생되는 옹벽 시공상의 안전. 그렇죠? 그다음에 공용 중에 옹벽에 대한 안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쓰신 분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 이제 공사 중에 옹벽인가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유형을 열거라고 옹벽 붕괴의 원인 및 방지 대책입니다. 그죠? 이게 공사 중에 옹벽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공용 중에 옹벽을 얘기하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사 중에 옹벽에 대한 서술 방식과 공용 중의 설수 방식은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해서 쓰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한쪽으로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공 중에 쓰신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공용 중은 뭐죠? 시설물 안전법의 3종 시설물이나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뭐 시설물 중대한 결함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 근데 생각보다 좀 아쉬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30점대가 지금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이제 뭐 고만고만한 점수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법이 30점대가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보시면 이제 7분이 이제 60점 이상이 되는데 전체 평균을 보면 한 44점, 그렇죠? 거의 45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나름. 그래서 이제 이분들 지금 여기 51점 받은 분들의 답안을 보면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썼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물론 제가 이 두 분 거는 제가 받지를 못해서 체크를 못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온 게 17분이 이제 거의 70%에 대한 부분이 이제 45점을 받은 무슨 문제죠? 전기 용접입니다. 전기 용접. 그다음에 화재 감시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고득점을 받는다는 게 한 두세 개 얘기했습니다. 밀폐 공간, 그다음에 화재, 그렇죠? 그다음에 해체 공사. 이 부분은 거의 뭐 한 90% 이상 고득점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화재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 용접. 그렇죠? 가장 낮은 점수가 40점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뭐 합격 점수가 이상의 합격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실제. 그다음에 고득점 받으신 분도 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화재, 이제 뭐 밀폐 공간, 뭐 해체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나름 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보면 제가 나름 이제 강조했던 문제, 이것도 이제 화재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크게 중요하게는 하지 않았다. 왜? 플랜트나 설비 쪽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이제 안전거리 기준은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있긴 하지만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런 문제까지 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쓰셨나요? 두 분이 쓰셨네요. 그렇죠? 세 분이 쓰셨네요. 네 분이네, 네 분. 그렇죠? 한 분도 높은 점수는 받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교시입니다. 자, 근거롭게는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번에 이제 노사협의체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나왔습니다. 역시 또 굴착공사가 나왔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냈나요? 우리가 기출문제의 문제, 즉 우리 건설 안전의 문제 패턴에 있어서 지하 매설물과 주변에 대한 부분이 1, 2로 구분돼서 출제된 유일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어디죠?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를 내지 않고 이제 혼합해서 그냥 문제를 출제를 했다.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8분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으셨지만 전체 평균은 43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에는 뭐 44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근골격계도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43점 정도가 되네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가 뭐죠? 이제 곤도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13분. 그래서 한 분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분이 다뤘던 문제가 하천 제방. 그다음에 안전보건대장입니다. 하천 제방은 이제 오송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됐던 거고 이미 예견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견이 됐던 문제입니다. 하천 제방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8분이 이제 합격 점수고 전체는 뭐 한 44점 정도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 안전보건대장은 워낙 제가 강조도 많이 했고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를 보면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에 안전보건대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워낙 제가 얘기도 많이 했고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합격자들 보면 뭐 41점도 나왔고 39점 뭐 38점도 있고 되게 의외였습니다. 의외. 예. 아 이게 왜 점수가 안 나왔지? 라고 이제 제가 점수를 따지면서 보고 제가 복기를 하면서 안 나온 이유를 분명히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대장은 워낙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답안에 꼭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우리가 발주, 계획, 그 다음에 설계,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 또 내년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분명히 답안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나름 제가 얘기한 부분에 어느 정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실망이 컸습니다. 지금 점수가 워낙 뭐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제가 막 꼬아서 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법과 관련된 문제를 똑같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뭐 점수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 워낙 이제 강조를 많이 했고 문제 출제 비중도 워낙 높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한테 주시지 않은 복귀 답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안전보건대장이요. 분명히 내년에 중요하게 나도 왜 내년에 나오나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내년 이제 그렇죠? 1월 1일부터인가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나온 문제도 내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굴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이제 나왔으면 이제 문제별로 이제 나름 이제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고득점 받은 답안은 과연 어떤 답안이지? 라고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 답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40점 맞았는데 나는 쓸 거 다 썼고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다 넣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15분만 좀 추려서 좀 더 이제 추려서 하면 이제 뭐 나름 이제 좀 점수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한번 좀 더 추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게 그렇죠?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39점, 40점, 41점 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특징 지금 이제 저한테 이제 합격하고 물론 이제 아직 여기 이제 안 주신 분도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여기 지금 제가 합격하신 분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네 분이 60점으로 하시게 했습니다. 720점. 그렇죠? 720점입니다. 최고의 점수입니다. 그렇죠? 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점수입니다. 700. 그 다음이 721점. 고득점입니다. 몇 점? 725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신 분 중에 최고 고득점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깝게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720하고 719점은 그렇죠? 자격증의 차이지만 그래도 이렇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저한테 안 주신 분 중에 뭐 65점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고만고만한 점수일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점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신 거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쓴 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왜 점수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못 받았는데 왜 이거는 내가 점수를 잘 받았을까
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죠. 주는 데는 점수가.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잘 썼다고 점수 주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귀 답안을 보내주신 이제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이 쉽게 하면 뭐 합격 점수와 그 다음에 낮은 점수에 대한 차이가 뭐냐를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그래서 좀 한번 빨리 넘어. 자, 재해세방 4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재해세방 4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선언 예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재해방은 그렇죠? 선언 예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이분이 이제 18점, 19점. 자, 여기는 12점을 맞았습니다. 뭘 썼나요? 재해방 4원칙을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답안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엉뚱한 거 쓰셨죠? 몇 점 나왔나요? 12점. 네? 12점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다. 내가 왜 12점 받았냐? 잘못 썼으니까 12점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았느냐, 몰랐냐. 특히 이제 4원칙에 대해서는 4원칙을 아느냐 모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좀 앞에서 잠깐 뭐 이따가 뒤에 보였죠. 충격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충격소음의 기준을 쓰시오 하는 거하고 그냥 충격소음에 대한 작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재해방에 4원칙을 쓰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점을 줬냐? 12점 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12점은 잘 준 점수입니다. 상당히 잘 줬습니다. 왜? 보통 뭐 8점 이 정도 주는데 근데 나머지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나마 12점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완전 틀린 답안은 보통 8점, 그렇죠? 10점, 뭐 12점 있습니다. 8점 이하 점수는 안 쓰시면 어떻게 되나? 대제목만 잡으면 한 6점 정도는 줄 겁니다. 6점 정도.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좀 덜 쓰고 그러면 8점, 못 쓰면 이제 뭐 이렇게 점수 됩니다. 근데 나름 12점의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그렇죠? 점수.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점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점수를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고득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재해방 4원칙 이거는 이제 하인리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방 5단계 나머지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서 이거는 제가 거의 뭐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요 답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합격자 답안입니다. 합격 답안인데 이분의 답안을 제가 좀 이제 많이 띄웠습니다. 이분이 실제 자기가 시험 보고 다 복기를 한 답안을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걸 띄웠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 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발동 뭐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재해가 나오면 실제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기규율 예방 체계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8점, 19점 맞으셨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극명하게 차이 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 가설점입니다. 이제 폐기 및 성능 기준에 대한 현장 관리 요령에서 이분이 이제 18점을 이제 받으셨고 17점. 여기는 이제 15점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기자재 나오면 재료 나오면 뭐죠? 어떤 걸 안 써야 되냐? 재료의 변형이나 손상이 있는 거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다. 근데 이제 이런 폐기, 성능 기준, 현장 관리 요령 해서 기본적으로 대제목은 잡습니다. 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폐기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수치를 적어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문제풀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손상이 돼 있느냐, 변형이 돼 있느냐, 뭐 휘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우리 뭐 거푸집 동발이든지 여기에 재료 부분은 뭐죠? 손상이나 변형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써주는 게 맞다. 그렇죠? 어떤 수치죠. 근데 보통 우리 기준 나오면 이제 위축이 돼서 뭔가 수치를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안전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수가 어떻게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요령 뭐 썼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재사용 사용 시에 대한 재해 유형 및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을 답안에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응력 감소 개수 이렇게 썼다고 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17점 받으신 부분은 역시 이제 폐기 기준, 성능 기준, 현장 관리 기준, 그다음 뭐죠? 이제 거푸집 동바리 작업, 즉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설계 안전성 검토, 뭐 재사용 갈증에 대한 이제 뭐 가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 18점 받으셨고요. 뭐 15점은 어떻게 받으셨나 한번 볼까요? 성능 기준, 폐기 기준, 현장 관리를 썼습니다. 그렇죠? 세 개를 물어봤으니까 종류와 요구 성능에 대해서 이제 답안을 썼다. 이제 15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점수를 뭐 12점이나 이게 이제 만약에 틀렸다면 그렇죠? 몇 점 나오죠? 뭐 12점, 뭐 10점 나오겠죠. 근데 15점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세 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새로운 걸 쓴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나요?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중요도. 그렇죠? 중요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쓸 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 세 가지 물어본 거 외 중에 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뒤에도 이제 똑같은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실제 18점이냐, 15점이나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점하고 15점 차이는 뭐라 그랬죠?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이 뭘 썼느냐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큰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재유형을 쓰신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안전성 검토, 여기는 종류와 요구 성능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기에 이제 안전성 이렇게 썼습니다. 가설 기자에 뭐 3요소 뭐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죠? 쓰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쓰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유형입니다. 재유형. 제가 재유형,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올 초에 첫 강의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가장 안전에서 기본이 된 거, 그게 뭐라 그랬죠? 개인보호입니다. 개인보호. 그 다음에 서술에 있어서 재유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물어봤느냐 안 했느냐에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가 뭐죠? 실수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실수. 물론 재유형보다 더 중요한 걸 써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쓴다? 재유형을 쓴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거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그렇죠? 그래서 재유형이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빠질 수가 없죠. 재유형, 재위험 요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항상 연계돼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사건수 분석 기법이 이제 오히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13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인가를 한번 볼까요? 자, 사건수 분석 기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한 종류, 뭐 ETA, FTA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기법의 흐름, 장단점,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17점 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압니다, 그렇죠? 평가 기법의 종류, 분석 기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 기억이 잘 안 난다. 자, 그러면 뭐죠? 이분은 잘 모르고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3점을 맞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소규모 건설 현장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나름 알고 썼다는 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 4점에 대한 차이가. 자, 보시면 여기는 ETA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죠? 요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물론 이 안에 다른 걸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뭐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실효성 제고, 이거는 이제 뭐 마지막 5번이라고 본다면 평가 기법의 종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같다고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에 얼마나 충실했냐에 따라서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나름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채점자 입장이라면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분명히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격소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얘기한 충격소음. 자, 어떤 분이 21점 받으셨어요? 18점 받았고, 여기도 18점 받으셨네요. 이분이 13점을 받으셨네요. 15점.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자, 21점은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자, 왜 이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고득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충격소음의 기준이 맞다면 몇 점 준다? 18점을 줍니다. 그냥. 그렇죠? 근데 21점 줬다는 거는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있었다.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자, 충격소음의 기준, 그렇죠? 작업입니다. 작업의 종류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재유형을 썼고 작업 환경 측정이 들어갑니다. 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특별한 거 썼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기준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여기는 볼까요? 기준. 그다음에 작업의 종류,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청력 보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준 초과 시 안전보건 대책, 그다음에 현장 관리 대책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18점입니다. 뭐죠? 종류. 그다음에 이제 뭐 강렬한 소음, 노출 횟수를 강조했다, 그렇죠? 충격 소음과 소음과 강렬한 소음해서 이제 뭐 다 썼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재유형, 관리 감독자 조치 사항, 그렇죠? 근로자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분은 21점이고 이분은 왜 18점을 받았을까요?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이거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 문제 좀. 자, 얼마나 이제 문제에 충실하게 썼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점수는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최석장, 소월이는 그래서 18점을 기본적으로 받았고요. 분명히 이제 21점 받은 거는 이제 그러한 영향이 클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8점 받으신 분, 13점 받으신 분은 뭐죠? 85데시벨, 120데시벨 충격 소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 썼죠? 또 그다음 또 이분도 보시면 잘못 썼습니다. 그렇죠? 충격 소음이 아니라 뭘 썼다? 강렬한 소음으로 답안을 써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3점을 받으셨고 이분은 15점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왜 13점과 15점의 차이일까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어떻게 충격 소음과 연계돼서 썼느냐가 그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13점은 이것도 틀렸는데 나머지도 터널 중 노사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충격소음 개선 사례해서 이제 나름 이제 써주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안전관리 방안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보면 했다. 그래서 좀 더 문제에 가까운, 좀 더 이제 민저와 그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나쁜 점수는 뭐다? 분명히 틀린 답안을 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점수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재난입니다. 재난. 이제 이것도 이제 명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포 조치 내용 그래서 뭐 선포 절차, 선포 대상 뭐 해서 여기 21점을 받으신 분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행안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관리 대상 뭐 해서 선포시 조치 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나름 썼습니다. 어떻게 좀 차별화가 돼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발표된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재난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선포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조치 내용, 그다음에 이런 선포 지연에 따른 문제점에서 이제 이렇게 답안을 써줬다. 여기는 이제 뭔가요?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선포, 자연과 사회적 재난, 그다음에 재난 조치나 내용해서 사전 사후 해가지고 예대대복 요거를 이제 답안을 써줬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뭐죠? 역시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3점과 21점의 차이는 이러한 뭐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즉 실제 재난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 난다. 그리고 이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난의 조치, 사전, 사후에 대한 어떤 재난안전관리법상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답안을 써줬다. 그래서 이 21점 고득점과 그냥 기본적인 점수를 받은 부분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좌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교육 예방 체계 중대재해 감축 계속 쓰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21점과 13점의 차이다. 여기도 이제 21점이 있습니다. 시특법. 자, 대상입니다. 입력사항. 그 다음에 중대결함. 그렇죠? 시설물 나오면 중대결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분명히 중대결함에 대한 관리 주체의 긴급 조치 사항. 그렇죠? 그 다음에 정자교 붕괴에 대한 부분에서 21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18점입니다. 뭐죠? 역시 뭐 이제 뭐 대상, 개정사항, 정부 정책.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대상, 시스템, 정자교 붕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삼종 시설물의 종류.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삼종 시설물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이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점은 어떻게 했죠? 이분들이 다 알고 쓰신 분 답안입니다. 모르고 쓰신 분들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뭐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11점은 법 개정 사항, 대상, 입력사항, 뭐죠? 물론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서 쓰셨습니다. 몇 점이죠? 11점. 자,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존중, 문제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단답형은 제가 말씀드린 단답형은 분명히 공부량하고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접하는 거. 근데 이제 서술형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삼종 시설물의 점검, 그래서 스마트 건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주요하지만 단답형에서는 좀 더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해주는 게 좀 더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내용이 이제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5번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밀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스마트 건설 안전과 연계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을 쓰는 게 낫다. 다른 내용이 뭐였죠? 정자교였습니다. 정자교. 제가 시설물, 노후교랑 나오면 정자교에 대한 부분은 워낙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키워드는 최소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보면 삼종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뭐 나는 MSDS도 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몇 점이죠? 16점. 그다음 여기도 보면 16점인데 어떻게 썼죠? 삼종 대상, 정보 시스템, 노후 교량,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분은 이제 계속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제 16점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정자교에 낸 내용이 키워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썬지 않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에 반영이 안 되죠. 정자교.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그러면? 자, 18점은 다 정자교를 다 써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뭐 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러한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정자교 붕괴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이제 보시면 이제 사다리식 이것도 이제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다리 통로의 종류 특징 몇 점? 18점입니다. 사다리. 근데 이분은 이제 몇 페이지? 2페이지를 썼습니다. 2페이지. 그렇죠? 늘려서 썼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역시 또 뭐 썼나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포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채우기 힘들면 제가 뭐 쓰라고 얘기했나요? 3대 유형 8대 위험 요인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그랬네? 세로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 페이지 이상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분은 제 말에 되게 충실하게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3대 사고용 8대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또 뭐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그래서 이 분담을 제가 처음에 자꾸 이제 보라고 한 이유가 물론 단답형도 있지만 이따가 서술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답형 결론은 이분은 항상 시작을 뭐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입니다. 아닌가요? 여기서 맞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또 이분 답안 한번 또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론은 뭘 쓸까 고민을 이분은 안 하는 거죠. 왜? 나는 이것만 쓰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다행히 뭐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잘 쓰는 거는 점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특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사다리.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보면 뭐 이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뭐 K 사다리. 그다음에 여기도 K 사다리라고 있을걸요. K 사다리 18점, 18점, 18 전부 18점입니다. K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같은 건 워낙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가설 통로, 그다음에 이동식 사다리 이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됐고 최근에 우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K 사다리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K 사다리 그렇죠? 근데 K 사다리를 썼다. 여기는 K 사다리 없나요? 이거 썼네. 그 다음에 이제 13점, 11점 뭘 썼나 볼까요? 설치 기준, 설치 기준 잘 썼습니다. 안전관리 센스를 위한 떨어짐 재해 예방. 근데 몇 점? 11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페이지 보면 설치 전 검토 사항. 그래서 좀 더 이제 문제에 충실한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설 통로를 포함한 가설 기잘제의 발전 방향 해서 언급이 됐다. 차라리 여기에 뭘 쓴다? K 사다리를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두 분은 그 키워드가 다 빠져 있다라는.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50점 넘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51점, 52점입니다. 고득점을 받으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방법, 수행 절차 물어본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 시기별 종류 이렇게 이제 썼고요. 마지막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대한 변경 사항이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점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죠. 위험성 평가 목적, 방법, 절차, 시기별 종류.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위험성 평가의 의의.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맨스 보고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로맨스 보고서가 우리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뭐 영국이라고 그러죠, 영국.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그래서 영국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에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도입이 된 바로 보고서가 이 로먼스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다. 그래서 이제 52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51점, 52점을 받았다. 자, 그 다음 이제 50점은 못 받으면 이제 43점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고득점과 43점은 기본적인 점수는 됩니다. 물론 45점을 받으면 좋지만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뭐 물어본 건 다 썼죠. 목적, 방법, 수행 절차 이렇게 썼고 사전 작업 전 안전 점검회 1페이지는 뭐죠? 역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43점이었습니다. 크게 이제 뭐 무난하게 답안을 써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42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렇죠? 목적, 수행 절차, 시기, 종류, 그렇죠? 2페이지에 썼고 3페이지는 위험성 평가, 소규모 사업장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쓴 1페이지 그 합격자 답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네요. 그렇죠? 소규모 사업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46점, 45점이나 44점이나 이제 차이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근로자의 권리 의무 활용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변경이 됐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작업 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의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제목상에 언급이 돼 있네요. 그래서 TBM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자, 그다음에 이제 44점 뭐 초소규모 들어가 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향을 답안에 표시했네요. 그리고 1페이지에 에빅의 망각곡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BN 즉 작업 전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에빅의 망각곡선과 연계된 교육에 있어서 언급이 되고 여기도 이제 에빅의 망각곡선을 언급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42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42점 교육의 종류 그렇죠? 네. 그래서 언급이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42점이네요. 그렇죠? 교육 필요성, 교육 대상, 그다음에 건진법상의 안전 부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뭐 답안을 보지는 않고 요것만 추측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서술 분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어본 걸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물어본 걸 3페이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 얘기했죠? 최소 1.5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1페이지에 공통이나 차별화 아이템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3페이지에 공통 아이템이나 차별화 아이템 한 개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페이지는 개요 또는 차별화 공통 아이템 그다음에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1페이지부터 서술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점수를 받고 내가 공부가 됐다라면 1페이지부터 서술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어디에 지켜져 있냐면 여기 위험성 평가에 보시면 이분들은 지금 물어본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나요? 바로 물어본 거를 바로 답안에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제외한 물어본 거를 바로 답안에 언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쓰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디부터 쓰라고 그랬죠? 2페이지부터 쓰라고 그랬습니다. 2페이지. 그렇죠? 이게 익숙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틀이 갖춰지면 이제는 아는 거에 대한 좀 더 자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1페이지부터 서술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렇죠? 그게 좀 더 특히 어떤 문제? 포괄적인 문제가 나올 경우. 여러분이 가장 어떤 어려운 문제가 뭐죠? 묻는 게 많은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묻는 게 만약 5개를 물어봤다. 다 문제.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묻는 문제가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한적인데 이거하고 관련된 걸 어떤 걸 써야 되지? 위험성 평가를 써야 되나? 법을 써야 되나? 현장 사례를 써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지? 3페이지를?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죠? 하나를 선택합니다. 건설 현장. 이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한 거를 가지고 답안을 서술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 어려운 거는 물어본 게 많은 게 서술형에서는 훨씬 더 쉽다. 답안 쓰기가. 그래서 포괄적인 문제가 나오면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제 문제에 대한 서술 비중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안전 교육인데 아까 그분 답안입니다. 40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죠? 또 1페이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아주 끝까지 쓰십니다.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이거 쓴 답안이 거의 한 50% 이상은
요거하고 똑같은 걸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고 도저히 쓸 게 없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 가로 쓰고 세로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도 표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냥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나름 이제 본인의 요번 시험 전략이 주요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0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40점 맞은 건 아니겠죠. 내용에 대한 부분. 자, 어떤 내용인가? 다 썼습니다. 이분이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다. 분명히. 뭐 어떤 게 있나요? 이 답안이 왜 40점 맞았을까요? 여기는 이제 나름 이렇게 뭐 40분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게 문제에 얼마나 충실했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 대상,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안전교육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대상, 그다음에 교육 시간 뭐 해가지고 내용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 서술 방식이 좀 더 맞지 않았다. 즉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과 기본적으로 정규 근로자에 대한 시간, 즉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한 시간이 다 틀리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여긴데. 그럼 여기 내용인데 과연 이거를 이 사람이 시간이라고 채점자가 인정을 해주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 너 4시간이야? 그냥 4시간 쓰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 있죠? 각 교육 내용에 따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1시간, 2시간, 1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현 방식이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됐죠?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채점자가 보기에는 그냥 훑고 넘어가서 시간? 이거밖에 안 썼네? 그렇죠? 쭉 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썼네? 자, 기본적으로 시간이라고 그러면 대상이나 교육 내용에 따른 시간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나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겠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별표라든지 이 내용을 제출했을 겁니다. 채점자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2시간, 16시간 이 사람은 2시간, 16시간이 어디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채점자는. 그러니까 점수가 줄 수가 없죠. 본인은 알지만.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격시켜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러한 서술 방식이 어떻게 보면 문제와 좀 더 동떨어진, 그렇죠? 2시간에서 8시간. 그렇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개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에 대해 2개를 쓰라는데 어떤 분은 4개를 씁니다. 4개 안에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나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이제 얻어 걸리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이 이걸 진짜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답안 채점자한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모른다?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답안을 채점자한테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왜 40점을 맞았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자, 교육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있다. 좀 더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착공사입니다. 이제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전기울기. 여기에 보면 어쩌죠? 법 개정 예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변경이 예고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굴착에 대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수를 적게 받은 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굴착에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하안전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굴착에 대한 내용, 굴착 준비 사항, 굴착 붕괴 예방 대책, 그렇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제 잘 쓰셨는데 그다음에 굴착기에 대한 부딪힘 재해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앞에하고
D하고의 차이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제 붕괴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 안전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서술했고 여기도 예방 대책에 보면 기술적인 부분, 과일적인 부분을 이제 구분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 대책의 안전보건 규칙 내용으로 답안을 써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책에 대해서도 나름 기술적인 부분 또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제 관리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서술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석 서술 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못 써서 그렇게 받은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워낙 이제 중요합니다. 자, 1, 2, 3 이제 반 페이지를 그림하고 재유형을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항타기 점검 48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짐, 그다음에 권상기 와이로프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재유형, 그다음에 안전 대책을 썼습니다. 여기 재유형 안전 대책을 물어봤나요? 물어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물어본 거 외적으로 추가로 더 써줬다. 그 다음에 뭘 썼나요? 또 한 페이지를 더 썼습니다. 총 몇 페이지? 4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분 합격 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어떻게 썼나요? 부딪힘 화재 질식 결론 뭐죠? 중대재해 감축 노동.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페이지 썼는데 와 그립니다. 그렇죠? 오, 4페이지는 썼어. 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반 페이지 쓰는 것보다 적습니다. 글씨 수는. 부딪힘 2줄 썼어요. 충돌 방지 신호수. 여러분은 어떻게 쓰나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아닌가요? 선반 통제. 뭐죠? 맞음인데 선반 통제. 화재 불티 비산 방지, 화재 감시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화재 감시자 배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근데 화재 감시자만 썼습니다. 자, 감전 보호덕계 교육. 여러분 교육 어떻게 되죠? 안전 보건 교육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어디나 환기 보호구, 개인 보호구라고 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죠? 이거 키워드만 썼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4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합격 수기 보면 내가 늘려 쓰라고 그걸 충실히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늘려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정답입니다. 제가 이분 답안을 보고 제가 감동을 한 게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앞에서 얘기한 3대 재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폭캠 때. 왜 그랬나요? 답안을 못 쓰면. 자, 여기에 여러분이 8대 3대 유형, 8대 재유형을 쓰면 한 페이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요? 시간이 되면 이거를 써준다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 관리가 먼저 돼야죠. 그렇죠? 문제를 못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4페이지를 쓴다고 와 그러는데 이렇게 쓰면 4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도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죠? 8대 유형, 3대 재유형, 8대 뭐 12대 기인물 쓰면 그 다음 페이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술 방식에 있어서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많이 채워서 점수를 더 받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또 채점자가 볼 수 있게끔 쓰느냐. 이래 보면 채점자가 다 볼 수 있겠죠. 눈에 띄죠. 그렇죠? 꽉 채운 것보다. 자, 저게 이제 48점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했나요? 반 페이지. 이분은 또 뒤에 보시면 이분은 무조건 반 페이지는 뭘로 했나요? 그림의 재유형입니다. 이게 몇 자 안 되죠? 그림은 연습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쓴다. 이제 나름 자기만의 답안 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항타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해체의 재위험 요인 뭐 이제 기본적으로 재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항타기는 이제 나름 점수들이 이제 나름 괜찮습니다. 그렇죠? 고장곡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설기기 나오면 고장곡선 또 뭐 있나요?
로토를 제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로토. 그다음에 고장 설비 곡선. 여기 보면 언급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42점은 왜 42점만 했을까요? 재유형, 조립 해체 준수사항, 점검사항, 무너짐, 고장 곡선과 항타기 노후 교체 시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그렇죠? 뭐가 빠졌나요? 재유형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거와 좀 이제 점수를 적게 받으셨다. 재유형이 언급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사진 재유형이 있네요. 좀 더 이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굴착기에 대한 부분 점수가 이제 51점 받으셨습니다. 51점, 50점. 여기 보면 이제 수리에 대한 로토에 대한 부분이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나오면 우리가 로토 플러스 기계 고장 곡선을 써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거에 차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무시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수리 시 동종 사고에 대한 내용 문제 45점짜리고 51점, 50점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49점 보시면 기계 고장 곡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돌 장치에 대한 법계 정상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득점 맞는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유가 있다. 이분이 뭐 답안을 많이 쓰고 잘 쓰고 뭐 깔끔하게 쓰고 이런 부분도 작용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이나 키워드가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느냐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54점짜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54점짜리. 시설물 안전법, 그다음에 정작용 붕괴 사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나오면 절차를 쓸 거고요, 그렇죠? 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 내용은 당연히 쓰고 절차 그리고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최근 이슈 사항, 뭐 정작유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3종 시설물에 대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또 시설물 나오면 뭐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 주체 중대한 결함, 뭐 정작용, 뭐 절차,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똑같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 개정하고. 근데 39점이 나왔습니다. 왜 39점이 나왔는가? 그렇죠? 다 썼을 텐데. 점검 대상, 그렇죠? 정밀 주기, 진단, 절차,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플로우, 안전 보건 확보 위험성,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이제 다 썼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좀 아쉽네요. 즉 이러한 경우는 문제에 대한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중에 대한, 즉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확보 있고 지금 쓰라는 그게 없죠? 예, 저 중대 결함. 그렇죠? 그다음에 법 개정 내용. 법 개정은 여기 있나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이 답안 틀로 보면 그렇죠? 여기도 보면 진단 주기 대상 보고서 중대 결함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실수가 되는 거죠. 실수가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건데 써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요거로 보면 빠져 있다. 근데 단 이제 뭐 다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넣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또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 관리 주체의 조치 사항이라든지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게 이 문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반영 여부가 어떻게 보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뭐 공부가 안 된 분들이 아닙니다. 다 공부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역시 이제 51점 받았네요. 50점 어떻게 받았나 볼까요? 자, 시공 중 철근 콘크리트 옹벽, 공용 중에 옹벽,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왜?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공 중에 옹벽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으로 공용 중이 나오면 뭐죠? 시설물 중대 결함이 나오는 거고요. 또 시공 중에 옹벽은 뭐죠? 콘크리트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나와 있는
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걸 답안에 써주면 된다. 그래서 붕괴 방지 대책, 시공 중, 공용 중, 그렇죠?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역시도 분명히 다뤘습니다. 분명히 다뤘습니다. 그렇죠? 두 개. 시공 중이냐, 공용 중이냐. 그리고 공용 중은 3종 시설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시공 중에 대한 부분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서 써주면 된다. 대표적인 안전 기준이 뭐죠? 이거 일단 블럭 시공, 그렇죠? 격간 시공,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도 제가 그려드렸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옹벽 그리고 뭐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사면 해가지고 옹벽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사면 보강을 통해서 낙석이나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여기도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옹벽 규정의 중요한 결함, 또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작업 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2점을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여기는 근로자, 그렇죠? 그래서 뭘로 접근했다? 시공 중에 안전으로만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용 중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용 중에 하면 시설물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여기도 보면 붕괴 방지 대책 원인 유형, 3종 시설물 취하, 그다음에 중대한 결함에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44점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 용접입니다. 이제 전기 용접은 화재죠, 화재. 전기와 용접.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에서 유일하게 다뤄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뭐죠? 화재 감시자. 화재 감시자 지급에 대한 보호가 법 개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화재 감시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이다. 그렇죠? 방역 마스크가 화재 마스크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다. 임시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 그렇죠? 불티에 대한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재난 대응 훈련, 그렇죠? 무슨 현장, 물류 현장, 뭐 이런 게 이제 이것도 47점이네요. 이분도 보시면 한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재유형과 안전 대책. 그다음에 이제 보호구, 그렇죠? 그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과 재해 예방 조치해서 역시 중대 재해 감축 노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아주 특화된 결론을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3점 역시 이제 굴착에 대한 부분이네. 뭐죠? 이분은 역시 한 페이지를 재유형으로 채웠습니다. 그림.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 재유형 똑같죠? 한번 볼까요? 대제목만 다르지 않나요? 이거하고 화재 맞음 실시. 이거는 바꿨네요, 그래도. 됐습니다. 저 같으면 똑같이 써도 되는데, 그냥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측에 대한 부분, 소규모 굴착에 대한 안전평가 제한. 뭐 얘기했나요, 제가? 자, 우리가 소규모 굴착에 있어서의 10m 이하 관련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10m에서 20m는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20m는 지하 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10m 이하 소규모 굴착에서의 안전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m, 10m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 넣자라는 거를 이제 써줬네요. 근데 이게 몇 점이죠? 53점을 받았습니다. 내용 보면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 여기 뭐 이동식 크레인 넣고요, 굴착기 넣고요, 화재 감시자 넣고요, 환기 넣고, 여백에, 그렇죠? 또 뭐 썼나 볼까요?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넣고요. 지하안전점검 넣고 굴착공사 표준안전지침 이거 넣고.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여러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건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숨겨서 쓰면 채점자가 못 보면 점수 못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53점을 받았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도 이제 뭐 다 잘 썼습니다. 뭐 다 썼는데 지금 앞에 거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작업 절차로 썼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제 유형별 이렇게 이제 답안을 써줍니다. 그렇죠? 근데 41점입니다. 앞에는 이제 53점도 받고 했는데 이제 41점입니다. 이걸 이제 몰라서 이분이 썼나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내용을 보면 그렇죠? 굴착공사의 안전사고 대책인데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우리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 또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이 서술 방식이 좀 더 틀리다. 저기는 서술 방식이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2형으로 접근한 거,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좀 더 차별화를 원하는 차별화를 생각을 해서 나름 이제 쓰긴 썼는데 실제 보면 지하안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다, 그렇죠? 법에 좀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점 나왔죠? 41점입니다. 40.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다 잘 쓰고, 그렇죠? 아쉽게 이제 안 되신 분들이지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이제 어떻게 썼는지 내가 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역시 이제 보강에 대한 부분 몇 점 받았죠? 이분이 역시 51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역시 이제 뭐 똑같습니다. 예? 답안 형태는 똑같다. 단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중대재해 감축 노동 이렇게 돼 있다. 하천 제방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고득점과 아니면 이제 합격 이하의 점수를 받는 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달라진다. 이게 이제 내용도 있지만 키워드 하나하나가 조금 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이제 원인 대책이 2페이지에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물어본 거에 대한 비중이 3페이지라든지 1페이지에 좀 더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좀 늘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붕괴 방지 대책도 앞에서 얘기한 제2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작업과 관련된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그렇죠? 내적 외적에 대한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나눠서 좀 더 서술 방식을 나눠줄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안전보건대장. 자, 요것만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기본안전보건 이제 이분이 이제 그나마 이제 절 살렸습니다. 몇 점? 47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게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죠? 재해를 위해서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 답안을 보면 어떻게 됐죠? 기본적으로 1페이지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대제목을 계획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대장, 역시 이제 중대재해 감축노동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페이지를 썼다. 근데 다른 분 답안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내용을 쓰고요. 어떻게 썼죠? 대제목 하나에 다 썼습니다. 중제목으로 다 잡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물어본 거는 요거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 44점 볼까요? 그나마 여기는 기본안전보건대 설계 이분이 유일하게 나눠서 대제목을 나눠서 썼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번에 모든 거를 다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물어본 거 외적인 내용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 물어본 거 서술 비중은 여기는 한 뭐 1.5페이지나 1페이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1페이지도 안 되는 겁니다. 왜? 2페이지에 다 썼으니까. 여기도 보면 2페이지에 다 썼습니다. 또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은 1페이지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어본 거 외적인 내용을 다 쓴 것처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점수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2페이지에 요만큼만 물어본 거, 여기도 보면 요렇게만 물어본 거다. 실제 이 보건 대장별로 해서 대제목을 잡아서 쓰신 분은 없습니다. 앞에 한 분 빼놓고는. 그러면 실제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은 안에 다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채점자는 나머지 거 다른 걸 다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거. 제가 원인을 찾는다면 저는 그거로밖에 실제 생각이 안 든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분량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좋죠? 대제목입니다. 대제목. 자, 작업 안전 작업 절차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목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죠? 뭐뭐에 대한 안전 대책. 그래서 작업 전. 뭐뭐에 대한 안전 대책. 작업 중. 뭐뭐에 대한 안전 대책. 작업 후. 이렇게 해서 대제목을 잡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량을 늘리는 거. 물론 이 안에 대제목을 하나 잡아놓고 1. 작업 전, 2. 작업 중, 3도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처럼 이런 포괄적인 문제가 나온다라면 답안에 대한 분량을 늘리려면 이러한 대제목을 활용해서 답안을 써줘야 된다. 그런데 실제 복귀한 답안을 보면 전부 다 한 페이지도 안 쓴 답안이 다다란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한 페이지도 안 썼습니다. 유일하게 2분을 제외한. 그러면 2분은 몇 점? 44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47점, 44점 받으신 분하고 41점 분 받고 42점 받으신 분이 공부가 덜 돼서 이렇게 썼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서술에 대한 방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충실 여부가 틀려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아니다. 작용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 예를 들어 공부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부 다 거의 몇 번씩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답안을 쓰셨다. 나머지 아무리 좋아도 점수가 안 나오죠.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썼습니다.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 썼네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어본 게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특히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서술 방식에 있어서의 좀 서술 분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아쉽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제가 복귀 답안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131회 제가 출제 분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띄웠습니다. 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기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첫 때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올렸던 거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안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플러스 기본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분명히 서술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서술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올려놨습니다. 시험 접근.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합니다. 그렇죠? 공부 방법은 시각적으로 하고요. 청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합니다. 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죠? 내가 와가지고 9시 집에서 뭐 7시에 나오고 저기 울산에서도 오시고 저기 뭐 지방에 오시고 다 오십니다. 예? KTX 타고. 그리고 갈 때 뿌듯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뿌듯해. 하루 종일 내가 남들 골프 치고 놀 때 나는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미칩니다. 왜?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상관없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 점수하고 관련은 뭐죠?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여기 와서 앉아서 듣는 거는 자기 만족이고요. 쓰는 거는 뭐죠? 점수와 직결이 돼 있다. 점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쓰셔야. 그래서 물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실전 반을 운영을 하겠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학교 가시려면 난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일요일 날 오후 와서 공부하시면 된다. 와서 쓰시면 됩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도 안 되겠다. 그러면 와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쓰는 문제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부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합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계신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래 공부할 사람이 돼야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숙사 시험은 쓰는 답안,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기출문제, 즉 선택
집중력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법이 많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해서 답안을 쓰자. 자, 그리고 이슈가 되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결론부의 키워드로만 반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지켜지면 기본적으로 충분히 다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점수에 대한, 그렇죠? 채점에 대한 게 내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는 불합리하게 점수를 많이 주는 교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물론 뭐 뽑는 인원의 존역이 나는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쓴 사람이 점수를 더 받는 채점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을 바탕으로 이러한 차별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막 새로운 걸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답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합격자 답안이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특히 실수를 하지 않는 답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죠. 기본이 뭐죠? 개인보호구, 재유형을 쓰셔야 됩니다. 재유형. 엉뚱한 거, 그렇죠? 물론 법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이제 132회를 준비하면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쉽게 안 되신 분들도 충분히 132회에 내 단점만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